성적 수치심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아니다. 계약 해지 때문에 꾸며낸 거짓말이다. 이 클라라 씨와 이규태 회장 주장이 엇갈렸었죠. 그런데 이 주장 사이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클라라 씨가 역전 KO 펀치를 먹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그동안 알기로는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알기로는 클라라 씨 쪽에서 뭔가 덫을 놔서 그렇죠. 이기태 회장을 올감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상황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양쪽에서는 서로 협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서로 했는데요. 예. 이 최종 검찰에서는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 씨를 협박 고소한 그 내용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클라라 씨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은 근거가 있다,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클라라 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클라라 씨가 그럴만했다. 네, 맞죠. 협박한 건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규태 회장이 예. 클라라 씨를 강압적으로 협박을 했고 클라라 씨 쪽에서 이규태 회장을 향해서 했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죄가 될 만큼의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궁금한데 어떤 협박을 했는지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클라라 씨 쪽에서 공개한 그 결정적인 녹취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결정적 한 방을 갖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좀 입에 담기도 좀 섬뜩한 신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노골적인 그런 협박성 발언들이 녹취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 씨를 향해서 강압적으로 했다. 그런 것들이 확실하다. 그리고 오히려 클라라 씨가 이규태 회장에게 했던 몇 가지의 말들 이런 것들은 죄가 될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규태 회장을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했군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태 회장이 어떤 식의 협박을 했는지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 녹취록을 저희가 음성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겠어. 그래서 나하고 싸우려 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냐고? 너를 위해서 돈 쓴 걸 앞으로 너를 망치는데 돈을 쓸 거란 말이야. 나는 그런 걸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진짜. 우리는 공작하고 정보하고 다 연결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고 불구자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걸 왜 모르냐고? 나 아는 스탭들은 우리가 손 좀 볼까요? 하는데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김 매니저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살아야 돼. 여기서 나하고 우리 스탭들하고 막 실갱이하고 계약 해지 문서 나와봐. 그럼 끝나는 거야. 저 얘기 들으면요. 저 같아도 무서워서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맞죠. 그죠? 섬뜩한 내용인데요. 예. 저런 내용들이 이제 막판 이번 한 방으로 인해서 이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네. 법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소가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세요? 당연히 협박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협박죄라는 게 이제 단순히 굉장히 좀 낮은 수위의 협박도 있고요. 또 그 내용이나 횟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좀 처벌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박이 있는데요. 좀 전에 들으셨습니다만 어찌어찌해서 보내버리겠다, 불구자를 언급하고 또 자신의 그런 과거에 몸담았던 그런 국가기관도 이제 언급하면서 이렇게 협박했는데 이런 걸 볼 때는 아주 가벼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공개는 안 됐지만 지금 그 녹취 말고 또 다른 녹취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규태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 형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녹취록을 쭉 봤거든요. 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의 경우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례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포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반전 드라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클라라 씨는 왜 이 한 방을 쥐고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클라라 씨가 일광 폴라리스와 계약을 체결한 건 작년 6월 달입니다. 예. 그런데 불과 2달 뒤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불거진 내용이 이규태 회장이 이런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처음에 포문을 연 거는 이제 클라라 씨 측이었죠. 그랬죠. 그래서 무언가 소속사 회장이 뭔가 추태가 있구나 이런 인식들을 처음에는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규태 회장의 반격이 시작이 됐죠.
말이 나온 앞뒤 정황을 소상히 밝히고 나니까 오히려 클라라 씨가 어떤 함정을 파서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작업 아니었느냐 이런 반전 여론이 형성이 됐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규태 회장이 더 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수영복 사진이요? 그렇습니다. 예. 뭐 회장님 생각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사진들을 이규태 회장에게 요거 없이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뭐 그동안 뭐 좋았다, 뭐 회장님 만나서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내고 나니까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클라라 씨 쪽 그동안 주장이 다 허위 아니냐. 예. 이규태 회장하고 그렇게 밀접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규태 회장의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반전에 반전을 반전. 갖다가 그렇죠. 다시 반전, 이 협박 녹취록 때문에 반전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재구성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규태 회장의 정말 섬뜩한 협박 발언이 마지막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이 클라라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예. 자, 바로 이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렇죠. 건데, 뭐 와인 마시고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회장님 뭐 행복했다. 예. 회장님과 대화를 하면 뭐 생각이 정리가 된다라고 예. 하면서 친근한 같이 있으면 즐겁다. 예뻐해줘서 고맙다. 와인을 마시니까 더 좋다. 뭐 이런 그 아주 친밀감을 보이는 이런 카톡 대화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클라라 씨가 이규태 회장이 나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빙성이 크게 떨어졌던 거죠.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더웨어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런 그 육감적인 몸매가 드러나는 이런 사진들을 막 보냈거든요. 이런 것까지 등장을 하니까 클라라 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오해에 많이 시달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자, 클라라 씨도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규태 회장이 본인의 협박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던 차영 씨. 그렇죠. 친자 확인 소송을 했는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아들. 그렇죠. 내 아들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 법정 친자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그 재판 결과가 오늘 최종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가 맞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이 맞다라고 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렸고요. 예. 그동안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렇군요. 2억 7,600만 원을 일단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렇게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과거 차영 씨가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고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올 2월에 설날 직전에 네. 그 조은기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들을 만나서 호적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아이 설빔도 사주시고 작은아버지가 세뱃돈도 주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자신한테 늘 선물을 보냈던 아빠가 신문에 나와서 내 아이라고 하니까 2003년 2월에 찾아뵙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조희준 회장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조씨 일가 맞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희준 회장이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인 적이 없었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자, 언론사의 회장까지 지낸 분인데 왜 자기 아들을 부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 본인만이 알고 있을 텐데요. 예. 그런 사실 뭐 이렇게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에서 아이까지 태어났다라고 하는 점이 아마 크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엄연한 친자인데도 그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비난 여론은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손수호 변호사께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솔직히 친자 확인 그거 하려면 유전자 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희준 회장이 거부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되나요? 네, 친자 확인 소송에서 친자를 확인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제 유전자 검사겠죠.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수검 명령을 내리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또 그래도 안 하면은 이제 30일까지 감치해놓고 이제 카드로 강제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로서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판결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끝까지 친자 확인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그 점 자체가 또 친자라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번에 그 확인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차영 씨 관련 이야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